6번째 8강 진출자를 가립니다. 김기용 선수와 박영은 선수의 대결. 자, 서로 계속되는 반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접전의 하이라이트 장면인데요.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영화로 치면 한 1시간 30분째 같고요. 네. 음악으로 치면, 가요로 치면 한 3분 30초? 그 정도의 장면입니다.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간다는 얘긴데요. 네, 지금 하이라이트입니다. 방금 포착됐던 김기용 선수의 모션. 어떤 뜻일까요? 지금 여기를 늘었을 때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네. 이곳을 받아주면 단수 치고 여기를 나와 끊어서 이제는 이곳에 단수 한 방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흙이 어떤 뒷맛을 노릴 수도 없고 이제 적당히 선을 그었을 때도 백이 한 칸이라도 밀고 들어갔죠. 그런 만큼 이 개간은 확실히 백의 승리였습니다. 지금 김기용 선수가 먼저 여기를 밀었거든요. 네. 밀었을 때 이제 여기를 밀었을 때 반발을 하면 그때는 여기를 나오는 수가 있었습니다. 끊으면 단수 치고 네. 나갈 때 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영은 구단도 받아줬는데요. 네, 지금 이곳을 받아주고 여기를 막았는데요. 그러자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서로 경계선이 그어질 것 같습니다. 끊을 때 하나 단수 치고 나가면 글쎄 여기까지 찌르는 것이 뭐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냥 잊고 이어서 이 정도의 마무리입니다. 갑자기 바둑이 끝이 났죠. 다 뒀네요. 네, 여기 단수 치고 뭐 이 정도 선수하고 그다음에 뭐 이쪽 붙여서 약간 끝내기 하고 네. 이 정도면 바둑은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갔을 때 계산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백이 10집, 16, 20, 30, 40, 50, 60, 70 한 집 정도 납니다. 흙은 한 30 한 집 정도 되고요. 40 한 70집. 네, 지금 집으로는 반면 승부고 이쪽 한 점을 끊어가는 것 네. 이런 것 등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도 바둑은 백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흐름이 되는 순간 여기 느는 것이 선수가 돼서 있는 것도 백이 선수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바둑은 박영은 구단의 우세로 보입니다. 30초 하나. 돌이켜 보면 역시 이 김기용 선수의 치중이 문제였죠. 예. 5, 6, 많이 만회를 했다라는 상황 속에서 좀 한두 집. 당연히 뭐 집으로 봤을 땐 이득인 자리지만 박영은 구단이 반발을 하게 됐거든요. 네. 사실 저런 부분이 바둑의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부분전에서의 이득이 꼭 전체의 이득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계산해 주신 대로의 형체라면 지금도 역시 좀 비틀어 봐야 하는 쪽은 김기용 선수 쪽인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곳을 선수하고 나서 백이 붙였을 때 여기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가 참 어려운데 만약 이곳을 젖혀서 차단한다면 끊고 단수 치면 그냥 아래쪽으로 끝내기 위해서 이건 백이 집으로 득을 받고요. 네. 이것은 뭐 여기까지 붙일 수 있어서 꽤 득이 됩니다. 붙일 때 이제 최강이라면 치 받는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식의 진행이 서로 가장 어렵긴 한데 이렇게 된다면 백도 약간 사활이 걸리면서 완벽하지는 않은데 일단 흙이 어떻게 받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뭐 사활이 걸리는 상황이라면 계속 추궁해 갈 수는 없을까요? 당장 추궁하기에는 여기 2단 젖히는 순간 단번에 또 수가 나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잡으러 가면 네. 당장 2단 젖혀서 2일 때 치중 가면 여기서 답이 없지 않습니까? 네. 흙도 약간 신경이 쓰이는 곳이 있고 30, 이신능이라면 정말 뒤가 예측이 어렵네요. 3, 4, 5, 6, 7, 8. 아무튼 서로 무난하게 진행이 됐을 때에는 박영은 선수가 확정가가 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아래쪽을 붙이나요?
이쪽을 붙이면 그냥 뒤로 후퇴하면 그냥 이 정도로 만족을 하겠다는 생각이고 이쪽을 젖히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요. 위로 붙인 것과 비슷한가요? 위로 붙일 때 흙이 아까 치받는 반발이 없고 그냥 뒤로 늘어야 한다면 이 진행보다는 백이 위로 붙이는 것이 낫습니다. 근데 박영훈 선수는 지금 두는 손길로 봐서는 우세를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초. 아까 치받았을 때 서로 국면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진행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5, 굳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바둑은 내가 우세하다. 이렇게 보는 끝내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은 그런 맥락이죠. 손길이 가볍죠? 네, 두 선수 손길이 정말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의 바둑은 박영훈 선수가 기대했던 김기용 선수가 좀 우려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판을 전체적으로 훑으면서 형세 판단을 해나갑니다. 4, 5, 6, 7. 네, 지금 저곳을 한 점을 이었을 때 여기 끊는 것이 선수이고 이쪽 들여다보는 것이 선수란 말이죠. 뭔가 흑의 입장에서는 좀 찜찜한 구석이 있습니다. 꽤나 두터운 자리일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군요. 지금 여기를 들여다보고 그냥 이 정도로만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고 나가면서 지금 전부 돌파가 되죠. 하나, 꽤나 큰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넷, 5, 6, 7, 8, 9. 네, 지금 백도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입니다. 지금 여기를 받으면 젖혀 있는 것을 당해서 이렇게 두고 이쪽을 밀든 이쪽을 젖혀 있든 백은 다음에 이수로 인해서 한 번에 가일수가 가능합니다. 네. 확실히 박영훈 구단도 아까 중반전 때보다는 한숨 소리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훈 선수의 한숨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세는 대변을 하기 때문에 뭔가 표정이 아까보다 평온하다는 것은 국면의 흐름도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반면 김기용 선수의 얼굴은 많이 붉어졌고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아 이수는 버틴 겁니다. 아, 이수가요? 지금 이쪽 끝내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여기 아무리 뒷맛이 나쁘다고 해도 받아주고 여기 내려서는 것을 허용하면 진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상변보다도 큰 자리였나요? 상변과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잘못했다가 선수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 점을 때렸었는데도요. 지금 이런 식의 자세가 나온다면 30초. 하나, 일단 여기를 뒀을 때도 흙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너무 5, 궁금합니다. 6, 7, 8. 아, 상변을 두네요. 한눈에 봐서도 지금 뭐 완벽하게 받는 것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아, 그런 수가 있어요? 이거는 흙이 다 잡혔죠. 그냥 밀고 느는 정도라고 봤는데 치중까지 있군요. 한 발 더 후퇴하면 이쪽 세 점이 잡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곳은 좀 뒷맛이 나쁜 자리라서 아. 사실 보기보다는 끝내기가 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전은 끊어두고 상변을 지켰어요. 네, 상변 쪽을 갔고요. 사실 이쪽보다도 지금 중앙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영원 선수의 시선도 중앙을 향해 있는데 그냥 이 정도의 돌파를 해도 둘, 셋, 넷, 흑의 입장에서는 꽤 집이 많이 깨지는 결과입니다. 7, 8, 9. 네. 역시 박영훈 구단도 중앙 쪽으로 손이 갑니다.
그나마 김기용 선수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밀고 버티는 것이 조금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건 또 이렇게 밀어서 네. 이쪽의 뒷맛을 봐야겠네요. 30초. 하나, 둘, 끊었을 때 과연 흙이 여기를 잇고 나와 끊는 것이 가능할지. 다섯, 네. 여섯, 사실 이 끝내기라는 것이 여덟, 단순히 이제 집만 세는 거면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네. 끝내기에는 계산도 숨어 있고 음, 판단력도 숨어 있고 또 수익기까지 숨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끝내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박영훈 구단이 들여다보기보다는 그냥 나를자로 이 정도로 만족이다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박영훈 구단의 선택들을 보면 뭐 크게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고 있죠. 국면을 유리하다고 본다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저의 계산으로도 30초. 하나, 좀 이런 식의 흐름에서는 흙이 덤을 빼기가 좀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발인가요? 네, 지금 선택하는 수들을 봐도 박영훈 선수는 최대한 무난한 수를 선택하는 데 반해 김기용 선수는 강수만 고집하고 있죠. 지금 형세를 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냥 막아둔다면 끊는 걸 보는 건가요? 지금 끊는 것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여덟. 일단은 막았고요. 네. 당장 끊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긴 한데요. 여기를 끊으면 네. 여기를 느는 것이 선수가 되죠. 중앙 받아야 되죠? 네, 느는 것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를 이렇게 나갔을 때 흙은 더 이상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끊어야 되고요. 그때 이쪽을 이으면서 나가는 것과 이쪽 돌파가 맞보기라는 겁니다. 네. 당장은 흙도 끊어갈 수는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붙이는 선수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고요. 네, 여기서 이곳을 치받으면 이렇게 두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지금 이쪽을 받아주는 것은 여기를 붙였을 때 약간 곤란합니다. 김기용 선수는 이쪽을 두고 하나, 이렇게 받아서 네. 뭐 뒷맛은 나쁘지만 주변에 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는 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네, 대망의 우상기 끝내기를 박영훈 선수가 했네요. 그래도 김기용 선수가 중앙에 좀 엷은 맛이 있었다고 봤는데 잘 막아낸 결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쪽에서는 박영훈 구단이 일단 강수를 두지 않은 것도 있고 네. 또 김기용 선수가 정확하게 막아낸 것도 있습니다. 하나, 적당한 선에서 정리가 되었고요. 셋, 넷. 네, 박영훈 선수 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가장 깊은 한숨 같은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고 나서 진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붙여서 좀 더 맛을 노릴 수 있는데도 네. 아래쪽 붙임으로 쉽게 정리했고요. 이쪽도 들여다보고 날일자 등 여러 가지 강수가 있는데 그냥 적당한 선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래도 아까 박정상 구단이 계산했던 형세 판단에서는 백이 한 11집 정도 앞서가는 국면이었었거든요. 아, 그렇게는 앞섰습니까? 한 집이네요. 제가 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둘, 셋, 단면으로 한 집.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덤까지 포함한다면 한 7집 반 정도의 차이였는데 그런데 방금 전에도 또 여기를 지켰네요. 지켜야 했나요? 좀 이런 곳에 뒷맛이 나쁘다고 보고 지킨 거긴 한데요. 사실 수가 날 것 같은 장면은 아닌데요. 그리고 수가 날 것 같다면 귀로 지킬 수도 있지 않았나요? 뒤로 늘을 수도 있었고요. 이제 박영훈 선수가 좀 싫었던 것은 뭐 이런 건 있습니다. 단수 치는 것이 선수가 돼서 여기를 30초. 끼우고 하나, 끊을 때 둘, 이제 뭐 이런 끝내기를 방비하는 의미는 있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또 있는 것이 선수고 여기 선수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이쪽을 두긴 했는데 네. 지금 일련의 수순들은 만약 이러고 이긴다면 박영훈 선수 다운 거지만 이러고 추격을 허용한다면 정말 그것은 박영훈 선수의 이 강점과 어울리지 않는 결과입니다. 네. 한번 차분하게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끝내기에서 조금은 후퇴를 했던 백인데 네, 이곳이 35집 정도 납니다. 30초. 36, 37, 둘, 셋, 40, 41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이쪽 끝내기라고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나서 흑집이 한 70집 정도 봐줄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와 동일합니다. 백은 이쪽이 29집입니다. 30, 32, 34, 40, 42, 44, 46, 50, 60, 한 68. 네, 어차피 백이 우세하네요. 셋, 넷, 다섯, 여섯, 한 석집 정도 추격을 허용했는데요. 네, 그래도 반면 2집 차이라면 네, 바둑은 확실히 백이 우세합니다. 네. 박영훈 선수가 이 중앙과 뭐 좌하기에서 늦추는 이유가 좀 있긴 했네요.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숙제를 상대에게 한번 던지는데요.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확실한 계산력이 뒷받쳐졌던 박영훈 선수의 끝내기였는데 두 번 남았습니다. 김기용 선수는 그렇다면 남은 끝내기 어디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흑이 이곳을 잘 막아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두는 것은 조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나갈까요? 지금 이 치받는 수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치받아서 받고 나서 백이 여기서 적당한 수가 없다면 그럭저럭 흑도 방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이제 흑은 이렇게 두거나 아니면 지금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두고 하나, 이 치중은 막아서 뭐 이쪽을 노리고 이쪽을 노리고 뭐 이런 식의 복잡하게 방어해 낼 수밖에 없는 형태로 보입니다. 네. 실전 치받아서 두어갔습니다. 네. 뒤로 늘었을 때가 또 한 번의 고민이 되죠. 이때 이렇게 받는 것은 이제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네. 치중을 간다면 막을 때 네, 이거 뭔가 복잡해집니다. 받으면 이건 잡혔죠. 30초. 어차피 두 점은 잡아봤자 찌르고 먹여치면 그만이니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두 점을 잡고 반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찝으면 있고 지금 이것은 여기 교환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또 봐야겠네요. 네. 안 돼 있다면 여기를 단수 쳐서 대마가 패가 됩니다. 그럼 지금 해두면 될까요? 지금 해두는 것도 네 가능하겠네요. 하나, 둘, 아 지금은 안 될 것 같네요. 안 지금은 돼요? 네 지금은 이곳을 두면 여기를 아예 젖혀서 반발을 해버렸을 때 아홉, 득이 없습니다. 수순이 중요한데 지금 가만히 늘었거든요. 김기용 선수 그 수 됩니까? 역시 치중이 있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치중을 가면 제가 못 보고 있나요? 그게 다 잡혔는데요. 네. 지금 김기용 선수 표정으로 봐서는 약간 어이없다는 그런 가능해 웃음인데요. 보이는데 근데 제 느낌에 박영훈 선수가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박영훈 선수는 이 수로 여기를 둬서 지금 흑이 살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 지금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호구로 네, 되어 있다고 네. 보는 건가요? 그리고 바둑이 어차피 좋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김기용 선수의 표정에서 드러나는데 네, 지금 상대도 한번 힐끗 보고요. 박영훈 선수의 눈이 조금 커졌거든요. 여기 치중 가면은 잡혔는데요. 아직 못 본 건가요? 여기 붙이면 단수 치고 이어서 죽었고 이쪽으로 두면 넘어가면 죽었고요. 네, 답이 없습니다. 네. 이 수에 대해서. 못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도 내가 이겼다 이렇게 보는 건지. 근데 지금 김기용 선수는 100% 보고 있는데 이제 곤란한 게 김기용 선수 입장에서도 참 선택이 어려운 게 어차피 지키면 졌어요. 그렇다면 손 빼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손 빼도 사실 집으로 불리합니다. 근데 지금 상대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30초. 하나, 둘, 셋, 치중을 네. 갔다면 다섯, 확실히 돌을 거두는 여섯, 타이밍도 나오기는 일곱. 하는데 네.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 지금. 좀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약간 헛웃음을 짓는 것도 이런 거를 실수하다니 하는 그런 웃음이었는데요. 김기용 선수의 돌이 지금 이곳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이 교환하고 손 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곳에 선수 교환이 돼도 어차피 여기를 치중 가면 30초. 이으면 하나, 넘어가고 둘, 답이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받을 것 같네요. 네, 받긴 받되 김기용 선수 참 아주 쑥스러워하고 있죠. 원래 불리했는데 실수를 했고 상대가 응징 안 했지만 어차피 또 한 번 받는 순간 흑이 손해 본 것은 분명합니다. 혹시 유리한 입장에서는 사활까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받아주는 수순이죠. 네. 네, 김기용 선수는 지금 약간 어이없어 한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김기용 선수가 지금 그쪽으로 틀어 막은 것은 다음에 이 들여다보는 수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네. 들여다보고 나가서 네, 뭐 지금은 이쪽을 찔러도 되고요. 이쪽 찌르고 이렇게 끊었을 때 이곳에 뒷공배가 채워져 있어야 중앙에서 수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국을 하다 보면 상대가 갑자기 좀 어이없어하는 헛웃음들 그리고 또 혼잣말하는 소리가 박영훈 선수도 들렸을 거거든요. 네, 여덟, 아홉. 그러니까 박영훈 그러다 선수. 보면은 눈치를 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바둑 자체가 지금 반집 승부는 아닌데다가 본인이 우세하다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대한 이 신경보다는 오히려 개가를 하거나 좀 국면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끝내기 수순으로 진행시킬지 네. 그런 걸 먼저 염두에 두고 있어서 박영훈 선수가 못 본 거고요. 만약 저 우변의 형태가 사할 문제였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박영훈 선수나 김기용 선수 5초가 채 안 걸립니다. 좋은 끝내기 수단인가요? 네, 지금은 좋은 수로 보이네요.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네. 백이 어설프게 뭐 이쪽 부분을 받았다가는 여기를 붙여서 단번에 역전입니다. 이쪽을 나오는 것과 이곳이 맞보기죠. 백은 이쪽을 받아야 되고요. 30초. 김기용 선수는 이제 여기 끝내기와 둘, 셋, 반대쪽에 젖히는 끝내기를 모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끝내기를 꽤 한 건가요? 일단 뭐 양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만족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바둑 자체가 미세한 차이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승부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끝내기는 평소에 박영훈 선수보다는 좀 안정감이 없네요.
보면 선수들이 끝내기가 강한 선수들이라고 할지라도 반집 승부일 때와 혹은 뭐 반면 승부 혹은 더 이상 차이가 벌어졌을 때 이 집중력의 차이는 제각각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오히려 여섯, 차이가 좀 벌어졌을 때 완벽함을 추구하는 기사가 있는 반면 미세했을 때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흔들리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대부분의 기사들은 미세할 때 더 집중력이 좋아지죠. 네, 지금 재미있는 것이 박영훈 선수도 계속 끝내기에서 조금씩 당하니까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김기용 선수도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바둑 자체도 불리하고 또 우변에서의 실수도 계속 눈에 밟히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크게 끝내기 수순도 사실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여기 교환이 되는 순간 여기를 백이 막아주지 않고요. 잇고 여기를 줄 때 막기 전에 먼저 이런 곳을 건너붙이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차단이 안 돼요. 지금 차단은 끊어서 이쪽 연결과 이쪽 단수가 맛보기가 됩니다. 네. 뒤로 받아야겠네요. 네, 뒤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박영호 선수는 아예 어려운 자리는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 정도로 형세 차이를 많이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변화를 만들지 않으려는 박영훈 구단인데요. 네, 그래도- 차이는 확실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김기용 7단 끝까지 추궁해 갑니다. 네, 이제 끝내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강 진출자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네, 박영훈 구단과 김기용 7단의 본선 16강전입니다. 네, 지금 김기용 선수가 불리한 가운데 끝내기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박용훈 선수도 평소보다는 끝내기가 완벽하다는 느낌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변에 붙이는 자리는 가능한 건가요? 일단 유리한 입장에서는 이 우아기에 방금 전 마지막 수가 흙이 여기를 찝었기 때문에 네. 30초. 사활이 조금 신경 쓰이기도 하고 아, 그냥 여기 어디를 받을 것 같은데요. 다섯, 받아야 하는 자리인가요? 일곱, 뭐 여덟. 100% 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네. 이 정도 차이라면 받는 것이 웬만하면 정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박영훈 구단이라면 자, 실전도 치받아서 받아뒀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그냥 어차피 흙이 둬도 뭐 마땅한 이 받는 수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이 정도의 진행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이 젖히는 것이 손해는 없겠네요. 젖히면 어차피 이쪽을 두는 것은 끊는 순간 양쪽이 맛보기가 되니까 네. 여기를 끊어야 되고요. 이으면 넷, 어차피 한 점을 잡진 못합니다. 여기를 뚫어서 이번에는 수가 나죠. 그럼 백이 혹시 먼저 치중은 어차피 어떨까요? 이곳을 둬서 그 뒤 수법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찝어간다면 이렇게 치받아서 수가 네. 나질 않고요. 일선 젖힐 때 흙이 차단은 안 되는데 그냥 뒤로 받는다면 끝내기로 득인지는 의문입니다. 네, 이것은 오히려 손해가 되겠네요. 네,
지금 집 차이를 다시 한번 30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돌을 걷었네요. 네. 네. 지금 미세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아까 계산해봤을 때에도 한 반면 3집 정도였, 반면 3, 4집 뭐 그 정도였으니까 뭐 더 차이가 벌어졌겠죠. 박영훈 구단이 좀 후퇴를 한 것 같은데도 차이가 벌어졌군요. 일단 우변에서 한 수 흙이 굶었으니까요. 끊었을 때 중앙을 들여다본 걸로 한 발 더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건 어땠냐 이 얘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죠. 불리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흔들어 갔어야 했죠. 이쪽 들여다본 수로 이제 여기를 돌파했다면 어땠을지를 보는 거고요. 끊으면 하나 단수를 치고 들여다보고 여기를 젖히고 나가면 이제 한 칸 뛰는, 이게 서로 갈 때까지 가는 이 반발이었다면 어땠을까를 두 선수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그래서 이 진행이라면 일단 실전처럼 허무하게 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역시 두 선수가 저 부분 지적하고 있죠. 맞아요. 네, 제가 지목했던 패착도 바로 저수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김기용 선수가 초읽기도 꽉 채워서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면 하변 부분이 포인트가 됐을 텐데요. 어떻게 짚어가야 되는지도 얘기를 나눕니다. 네, 바둑은 박영훈 구단의 스타일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영훈 구단 16강전에서 김기용 선수를 누르면서 8강전에 이름을 올립니다. 네, 이번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0위권 내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몰아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6명의 8강 진출자가 가려졌는데 네. 그중에 5명이 10위권 안쪽의 기사이고요. 오늘도 그 징크스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귀로 두 기사가 계속 나눴던 자리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하이라이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약간 이 흙이 이제 방향차오고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장면에서 역시 이수가 좀 더 무난한 진행이었을 것 같고요. 실전은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어깨를 짚어가면서 아무래도 모양이 좀 깨지고 나서의 시작이라서 흙이 좀 부담되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네. 네. 흙도 쉽게 백도를 안정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공격의 나팔을 불긴 했는데 일단 초반 포석 진행은 그래도 박영훈 선수가 조금 우세한 가운데 흘러갔었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 이 눈목자로 간수는 강수였습니다. 여기서 재밌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하나 붙이는 이 전투. 이 전투에 대해서 두 선수가 아마 생각을 많이 해봤을 텐데 네. 지금 이렇게 전투가 되었을 때 박영훈 선수는 이 싸움이 좋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붙이는 뒷맛도 있고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두지는 못했고요. 실전은 그냥 이곳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한 칸을 띄어서 네, 이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백도 마냥 참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열붐에서 두터움으로 변한 백을 이용해서 반격을 가했고, 이 상황에서 흑이 정말 이곳을 틀어 막고 싶지만 역시 이쪽이 문제죠. 이쪽을 두고 수수는 어떤 식으로 하든 요석이었던 이 두 점을 흑이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뒤쪽을 끊어 잡았습니다. 네. 그러자 이곳을 늘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진행도 백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요. 여기서부터 김기용 선수의 반격이 들어가면서 네. 판은 크게 요동을 쳤죠. 여기서 한 칸을 띄고 끼우자. 네, 딱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김기용 선수가 이렇게 막자니 끊어서 이 전투는 뭔가 흑이 좀 불편하고요.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있자니 이것은 어차피 여기를 백이 째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곳은 이곳대로 완벽한 형태가 아니고 해서 흑이 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변신을 잘 만들어냈거든요. 네, 일단 들여다본 수는 좋았습니다. 여기를 들여다보니까 백이 만약 이곳을 받아준다면 그때는 흑이 이곳을 늘고 백이 살려 나올 때 이때 이곳을 틀어 막는 흐름이라면 아까와는 사뭇 다릅니다. 먼저 더 공격을 갈 수도 있고요. 네. 크기가 다르죠. 그렇죠. 실전은 백도 여기서 끊으면서 이제 서로 기세의 반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의 반발이 되고 나서 어차피 이곳에 한 칸 뛰어나오는 수가 생겨서는 분위기는 좀 바뀌었습니다. 초반 포석은 박영훈 선수가 우세했지만 결국 다 잡으러 가지 못했고 이 정도 타협이 됐거든요. 네. 지금 이 수순에 있어서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백의 이 수는 받아주면 이제 덮어 씌울 때 흑이 이쪽을 나오는 데 있어서 이 끊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한 네. 교환입니다. 확실히 말을 하죠. 실전은 그래서 흑도 이제 이 정도로 타협이 됐고 네. 백이 흑 4점을 잡긴 했습니다. 그런데 집을 계산해 보면 2, 4, 6, 8, 10, 12, 13, 한 15집 정도 얻었는데 이곳에서 흑이 얻은 이익이 15집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 중앙에서의 접점만 놓고 보면 김기용 선수가 좀 포인트를 올렸던 상황입니다. 네. 이제 국후 복귀에서 두 선수가 지적했던 그리고 김기용 선수가 가장 후회했던 부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끝나자마자 얘기한 장면인데요. 네, 저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흑이 실리를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한 칸 띄고 백도를 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쪽을 어깨 짚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갔다면 실전과는 사뭇 다른 바둑이었고 이것은 흑이 두터우면서 동시에 백이 넓기 때문에 하변을 깨 들어가는데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은 너무 실리를 중요시하다가 네.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실리로는 아까의 진행보다 좀 더 득을 봤을지언정 이 두터움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하변의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김기용 선수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실전에 뭐 들여다보는 등 계속해서 강수를 날렸지만 박영훈 선수의 정확한 수순에 막히면서 결국 바둑은 박영훈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내면서 박영훈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8강전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 박영훈 구단은 윤준상 구단과 목진석 구단의 승자를 기다리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목진석 선수는 뭐 전기대회 챔피언이죠. 그러면서 두 파이터의 만남이기 네. 때문에 이 박영훈 선수의 다음 상대가 누가 될지 참 기다려집니다. 네, 윤준상 구단과 목진석 구단의 대국 내일 바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파이터의 대결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박정상 해설위원 진행의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